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제 뭐 아까는 그 뭐 이제 일시적으로도 감금되거나 감금되거나 아니면 강간을 당한 그분들이 이제 다 포함했을 때 40만 명 추정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완전히 이제 뭐 감금만 당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위안부 피해자 최대 몇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을까요? 여러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무려 25만 명에 육박한단 말이에요. 근데 왜 피해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? 왜냐면 다 학살당했거든요. 다 돌아가셨다고요, 그때. 그 당시에. 왜냐, 그 할머님들 그 증언에 따르면요. 그 일본 이제 패망하고 난 다음에, 일본 전쟁에서 졌죠.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끌려간 그 조선 그 아가씨들, 뒤 돌아서게 한 다음에 뒤에서 기관총 쐈답니다. 그래서 뭐 위안부 시신도 발견되고, 뭐, 위안부 시신이 아기랑 같이 발견되기도 하고요. 그 아기가 이제 뭐 이렇게 네, 그런 아기들까지. 왜 그랬겠어요? 일본군이 그 패전 후에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걸 원치는 않았겠죠, 당연히. 왜냐면 자기네 전범국가고 그거에 대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. 물론 일본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. 네.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정말 그 전쟁 범죄에 대한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죠. 어쨌든 자신의 그 범죄 드러나는 거 이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조리 사살하는 게 기본 방침이었어요. 여기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셨죠.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? 살아남았어. 정말 구사일생으로.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할머님들이 끌려가신 곳이 어디예요?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. 일본 침략했던 나라가 어디냐? 뭐 미얀마, 필리핀, 뭐 동티모르, 뭐 중국, 이 아시아 각국에 지금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아남았어요.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?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위안부로 계셨던 이제 할머님들이 당시에 이제 학살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 돈이 뭐 있어요? 말이 통해? 아니 뭐 진짜 제대로 된 신발도 없는데 거의 감금당해가지고 말 그대로 성노예처럼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바다 건너가지고 여러분 동티모르에 있는데 조선 땅에 어떻게 합니까? 말도 안 통해. 어떻게 돌아가요? 그것도 어린 소녀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. 그것도 뭐 진짜 돌아오신 분들도 납치당할 뻔했는데 뭐 어떻게 운 좋게 뭐 한국산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탈출하거나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눌러 앉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. 거기서 그냥 좀 정착해가지고 살다가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에서 진짜 밤낮 먹지도 않고 계속 걸어가지고 여기 어디 그 조선 땅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 그래가지고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. 그래가지고 진짜 겨우 돌아왔죠. 학살도 피해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겨우 돌아와서 이제 가족 품에 이제 뭐 환영을 받고 이렇게 돌아갔냐? 갔더니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오빠는 뭐 징용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린 나이에 끌려갔으니까 돌아오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어. 뭐 도와달라고 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? 진짜 그래가지고 뭐 진짜 자살한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뭐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뭐 배운 게 있어요? 뭐 한 게 있어요?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. 그 어린 시절에 끌려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고 그래서 뭐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살고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우리나라 해방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? 곧 이제 한국전쟁이 터졌어요. 거기서 이제 남편분이 전사한 경우도 있고요. 결혼을 했는데 또 이게 일본 위안부 거기 이제 후유증으로 임신을 못해요. 하루에 그 일본군은 한 40명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증언. 그러면은 이 장기가
뭐 멀쩡했겠어요? 제가 아는 제가 나눔의 집에 이제 가서 이제 그 할머님들 그 왜 영상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. 제가 만나뵀던 뭐 예를 들어 이옥선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자궁 드러내셨어요.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져. 아니면 임신이 안 되거나. 그럼 아이를 못 갖는다는 이유로 이제 남편한테 학대당하고. 그래서 뭐 또 이별을 하거나 자살하거나. 뭐 무당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.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? 사람들의 시선이에요. 저기 일본군 뭐 끌려가지고 그 생활하다 온 사람이다. 뭐 이런 어떤 손가락질. 오히려 피해자인데. 그래서 몇몇 그 소녀들은 자신이 끌려갔잖아요. 위안부 생활했던 거를 부모님께도 말을 못했다 그래요. 그냥 엄마 나 드디어 돌아왔어. 근데 뭐 공장에서 일하고 뭐 공부도 했고 잘 있다 왔어.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. 왜냐면 자신의 또 과거를 말하는 순간 주변에 이웃에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? 쟤 일본군 걔네들하고 놀아나다 왔다고. 뭐 더럽혀진 여자가 되고, 그럼 뭐 진짜 나중에 뭐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부끄러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니까. 그래서 2004년에 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분들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를 한 어떤 결과가 있어요. 26분의 할머니가 참여하셨거든요. 근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게 이제 실제 발견된 거예요. 그게 뭐 화병, 강박, 환청, 환각, 뭐 히스테리. 근데 더 심각한 게 이런 게 이제 전문의 뭐 이런 의사분들이 이게 약물로도 치료가 어렵대요. 이 일본군 위안부 이 문제를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증언을 하신 게 이 할머니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, 사실 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. 무려 뭐 25만 명 정도 이제 끌려가도 우리 추정하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인데 이게 그냥 역사 속으로 묻힐 뻔했어요. 쉬쉬하면서. 근데 1991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. 되게 엄청난 용기를 내신 거죠. 뭐 주변 손가락질 받을 어떤 각오도 하시고.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이 발생한 지 50년 뒤에서야 비로소 이 이야기를 꺼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끌려가셨던 게 17살인데 67세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외부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었다고.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진짜 일본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진짜 단단히 결심을 했다고. 내가 당하고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어린 소녀들이 당한 이 이야기를 역사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.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최초 증언하셨을 때요. 1997년 정확히 12월 16일에 돌아가셨어요. 원래 김학순 할머니는 독립운동가의 이제 그 집안에 독립운동가의 딸이셨고요. 증언을 하신 지 6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. 하지만 이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제 내셨던 그 용기가 다른 이제 피해 할머니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었고, 또 다른 할머님들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또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증언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정말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뭐 일본군이랑 뭐 재미 보다 왔다, 무슨 돈 벌러 뭐 갔다 왔다, 이런 식의 사람들이 뭐 왜곡된 시선들이 정말 많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게 됐죠. 이게 다 그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님 덕분이에요. 우리가 그분이 아니었다면은 지금도 일본군은 뻔뻔하게 일본 지금 정부도 사실은 있는 사실도 왜곡한 판인데 안 했다고, 사실과 다르다고. 그럼 우리가 우리가 그런 어떤 증인조차 없었다면 일본 정부는 어땠겠어요? 그나마라도 지금 어떤 그런 용기를 내주신 할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.